자, 이 정권이 느닷없이 기무사가 재작년이죠. 탄핵 국면에서 작성한 위수령 계엄 관련 문건을 놓고 그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또 방향을 시끄럽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일 시의 군이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이렇게 추진한 증거라면서 헌정 파괴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증거가 드러났다 이야기를 했어요. 당 대표가 나서서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자고까지 했습니다. 한국당은 문건 어디에도 계엄령을 발동한다라는 내용은 없다고 하면서 탄핵 우려먹기를 하는 문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 이철희는 가끔 가다가 이런 문건 들고 와서 공개를 하는데 누가 주는지를 이철희는 좀 밝히기 바래요. 전에도 이런 거는 아예 이철희가 전담해서 폭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건 제목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걸로 기무사가 작년 3월에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작년 3월에 작성을 했다면 아마 탄핵 발표가 될 때 3월 달에 있었잖아요. 탄핵 기각 발령이 나면 헌재에서 이제 시위가 막 벌어지면서 쫓아내려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사태를 진정시키는가에 관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요.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촛불 집회측 또는 태극기 집회측이 불복하고 대규모 불법 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 봤고, 촛불 시위에만 한정돼서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고, 불법 시위대가 청와대 헌재 진입 점거를 시도하고 경찰서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하면서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경우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계엄이나 위수령 등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문건이다라는 겁니다. 위수령 시행 요건으로는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 출동을 지원 요청할 때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과격 시위대가 경찰, 행정관서 난입, 무기 탈취 등으로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러서 군에 의한 사회 질서 조기 안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 위수령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면서 관련 요건과 법적 절차를 살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방부 전 고위 관계자는 한민구 장관이 이 문건을 본 것은 맞지만은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문건과 관련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군은 최악의 경우에 경찰이 무너졌을 때 치안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치안 유지가 안 될 때는 군이 관련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나갈 수 있지요. 자, 한번 봅시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는데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이 파출소나 무기고나 경찰서를 습격하고 행정관서를 습격하고 청와대 담을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헌재에서 탄핵을 추인하지 않고 기각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용을 거부하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청와대를 점거하겠다고 나가면 그걸 막아야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경찰이 무너지면 그걸 군이 검토를 할 수를 있지요. 반대로 태극기 부대가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막 사망자가 당일날 한 서너 명 났잖아요. 그것이 확산되어서
청와대를 넘어가면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를 점거하면 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면 돼야 되는 거죠.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는요, 주 방위군이 디트로이트나 플린트 폭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 투입되었어요. 미국에도 군인이 경찰이 막지 못하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실탄을 넣어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군인이 출동한 예가 매우 많이 있어요. 오히려 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더 자주 출동을 해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한마디로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불법 시위가 난무하고 국가 권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군이 나서서 진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문재인은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군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한테 지시했다는 겁니다. 군이 그러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가 위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검토하고 만들고 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정권이요, 항상 지금 자신들의 정권의 뭔가가 위기에 놓이게 되면 이 정권 지지율이 지금 60%로 떨어지니까 60%대로 그걸 또 올려보겠다고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네이버니 다음이니 앞에다가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이 기사가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이래가지고 이걸 수사하면서 또 푸닥거리를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이버 지금 공개적으로 지적을 좀 하겠는데요. 네이버의 메인에 제일 상단에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이렇게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옳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검색어에는 어디도 20등 안에 이 기사가 없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꼬락서니가요, 매우 가관입니다. 자, 문정권 지지율이 높다 어쩌다 하지만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언론 동원해서 이 쇼들이 멈추는 순간에 문정권의 지지율은 지금보다 20% 이상은 툭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여기에 속아서요, 지금 문비어 청가를 아직도 부르고 있는데, 정작 문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보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카드라 통신이 몸살이라는 겁니다. 이해찬이 최근 문재인을 독대했다. 문재인이 김부겸 출마를 만류했다라는 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이것은 전부 뼈문이라는 사람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이해찬이 청와대에 들어가 문재인과 독대를 했다고 하면 결국은 문심이 이번 전대의 핵심이고, 결국 이해찬을 뽑고 이해찬을 안 되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겠지요.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심지어 문 대통령이 요구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말까지 한술 더 떠서 놓고, 그래서 당내 7선으로 최다선,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서청원이 8선으로 최다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해찬이 7선으로 최다선입니다. 이 최다선 의원으로 자신을 합의 추대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해찬에게 문재인이 대표 출마를 권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도전 준비 중인 친문 성향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는 꾸며낸 역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주요한 라이벌인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이 국회에서 지금 카드라 통신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문 대통령을 성남 서울공항에 배웅하러 갔다가 공항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나왔던 말이
김 장관은 출마하지 말라고 문재인이 말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찌라시 같은 카드라 소리를 설설 서로 돌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마디로 교통 정리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한심한 민주당에 반해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민주당이죠. 한국당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한국당은 한국은커녕 100명 좀 넘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할 지금 기구를 하나 꾸리지 못해서 이국종이한테 해달라. 이국종이가 그냥 외과 수술 칼을 들고 와서 한국당의 의원들 전부를 이렇게 수명을 끊어놓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쨌거나 그 자체가 웃기는데요. 의학적 서지컬 오퍼레이션과 이 정치적 수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해프닝이라고 보이는데, 한국당 비대위원장 공모에 101명이 추천이 되었고 추천된 사람들 중에 기상천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수 박딜런, 인기 강사 삽자루, 허경영이 이런 사람까지 올라 있다는데, 김형호, 김황식, 김병준으로 압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것은 한국당이 지금 좌클릭을 하면 살까라는 유건일 칼럼이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저는 이분의 말씀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자, 보수 이념 해체 주장은 짠맛 잃은 소금이 되자는 거다. 상당수 유권자가 보수에서 민주당으로 가버렸고 적당한 왼쪽으로 가자라는 말은 거기 그래서 적당한 데 서 있자. 약간 옮겨가. 그럼 바른미래당에 실패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30대, 50대 당을 만들어서 230 반란을 일깨워야 된다는데, 그래서 30대부터 40대, 50대의 당을 만들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현재의 가치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안보의 가치는 더 강하고, 오히려 지금 4.27 판문점 선언이 잘못되어서 미북 회담이 지금 헤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책임지고 물러가라 할 정도의 주장으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사회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는 근데 유건일 고문께서 왜 과감하게 세팅을 다시 하자라는 이야기를 못하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유파든 보수든 시장 경제파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요, 한국당이 그야말로 이 시대에 맞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새로 창출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보를 그렇다고 허틀에서도 안 되고요. 안보를 매우 강하게 지키면서 기존의 보수의 가치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회 경제적 가치는 과감하게 지금 시대에 맞도록 고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자운이 자척 가치니 진보적 가치니 어쩌니를 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 다수가 가난해져 가고 한계선상에서 헤매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강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유지하면 한국당의 지지자가 몇 명 남겠어요. 이미 강남구청장이나 강남 3구 선거도 다 이렇게 헤매가고 있는 마당에 한국당의 가치의 어떤 사회 경제적 가치의 방향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주류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류를 교체하고 비주류를 앉히거나 이거는 잡았으니 너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것 갖고 저는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아요. 주류 교체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있는데 여기서 노동자를 편을 드는 것이 주류 교체입니까? 자, 군은 북한군에 대해서 주적으로 이렇게 삼고 북한군이 완전히 싸울 의지를 포기할 때까지는 적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군이 적대성을 가지지 말고 북한과 군축을 하고 그리고 무기들을 갖다가 다 회수하고 휴전선부터 수도권 일대 서해 5도에
군축을 다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류 교체라면 그런 군수 내부는 이것은 정말 올바른 군이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을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는 반대한민국적 행위고 이런 반대한민국적 행위가 적의 편에 서서 행해진다면 필요하다면 군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군의 고유성을 지키려고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터키 꼬라지 한번 보세요. 2년 전에 터키 군에서 쿠데타를 했지요. 물론 쿠데타도 상당히 공작에 말려서 한 것 같은 어설픔이 있는데 어쨌건 쿠데타군이 출두를 했어요. 앙카라와 이스탄불하고 주요 도시에. 그런데 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쿠데타군 탱크를 가로막아가지고 쿠데타를 저지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터키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슬람 해교 국가로 간다고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고 수많은 지식인을 다 숙청하고 있어요. 판사부터 교장 선생, 교수까지만 전부 그냥 다 쿠데타 진압을 핑계로 쫓아내버리고 깜빵에 가두고 있어요. 세계 최악의 인권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민주주의를 거의 포기한 나라로 가고 있고 대중들을 파퓰리즘으로 종교라는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오죽했으면 케말 파샤가 터키에 있어서 정교 분리를 갖다가 하고 세속주의를 말뚝을 빨았겠어요.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의 폐해를 지켜보면서 터키라는 나라는 종교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군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군이 가장 엘리트 계층으로 터키의 역사가 좀 잘못 갈 것 같으면 들고 일어나서 지켜왔는데 이제는 터키의 군의 봉기를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이 나서서 막았고 미국부터 유럽 전체가 쿠데타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희대의 독재자를 낳아가지고 터키의 민주주의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런 부분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정권이 이야기하는 주류, 즉 회사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고 안보에서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제끼는 이런 부분을 주류 교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전직 광고계에 있던 인물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홈쇼핑 하는데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류 교체시켜서 그 말을 내건 사람이 지금 한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정권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내 이념에 공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내 편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어설픈 정권 하나를 정확하게 공격하지 못해가지고 당이 지금 비대위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고 명의를 찾는다고 진짜 의사까지 찾아오는 아마 외국의 이 코미디 소재로 등장할 만한 이런 한국당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진짜 망하는 데는 이유가 지금 없다. 한국당을 바라보면 어떻게 조직이 망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한국당 의원들 스스로는 이 한국당 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거라는 거죠. 기득권 지키고 국회의원 계속 해먹고 싶은 거 외에 싸울 필요도 없고 정권에 찍힐 필요도 없고 옳은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이 지금처럼만 가자. 그런데 지금처럼 가려면 내가 어느 쪽에 비박이나 친박 중에 한 군데에는 확실히 붙어야 내 공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공천은 주류 비주류가 6대 4든 4대 6이든 나눠 먹을 건데 한쪽만 확실히 붙들고 가자.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을 합니까?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집권 여당이 됩니까? 정말 한심한 50보 100보들입니다.